네, 연이어 보셨듯이 북한이 러시아와는 밀착하고 중국과는 균열 조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모시고 꿈틀거리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최선희 외무상이 주중 북한 대사관 철수를 언급했다는 그런 첩보가 있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 언급을 했다는 거는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상당히 안 좋다는 뜻이죠. 예. 사실은 대사관 철수는 외교관계 단절 이전의 단계일 정도로 상당히 양국 간의 불화가 심화됐을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첩보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 얘기는 면에서요? 뭐냐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북중 국경이 닫힘으로써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북중 국경이 지금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판단입니다. 지난 4월에 자오러지 중국 공산당 서열 3위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회담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네. 평양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간다면 뭐 대사관 철수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악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평양이 베이징에 대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불편한 속내를 좀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의 상황이 껄끄러울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 간의 일이라면서 원론적인 입장만 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들과 거리를 두는 걸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좀 지켜보는 입장으로 봐야 합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북중러 삼각 동맹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푸틴이 당선되자마자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기약했습니다. 예. 이것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의 연대죠. 그러나 북중러가 묶인다면 이것은 반미 전선을 형성하고 반미의 연결고리인 타이완 문제가 쟁점이 되면 이것은 미국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현상이 나거든요. 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북중러라는 별로 득실이 없는 이런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구도보다는 중국이 조금 더 북한을 관리함으로써 이 전통적인 우방에 가까운 평양이 모스크바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예. 심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켜보자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긴장 관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장호진 안보실장이 레드라인을 언급했거든요.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까지로 봐야 합니까? 네, 일단 정밀무기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즉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밀무기 지원이나 기술을 한다면 이거는 선을 넘는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럼 정밀무기가 뭐냐? 주로 북한의 전력 중에서 공군력이 좀 취약하고 또 미사일 기술, 핵잠수함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그 계열의 전투기 같은 것은 북한에게 굉장히 탐나는 물건이죠. 예. 이런 것을 직접 지원해서 우리의 공군력을 위협한다면 이건 당연히 선을 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또 S-400 계열의 첨단 미사일도 우리 군의 큰 위협입니다. 이런 리스트 등은 절대로 모스크바에서 평양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가 사실상 북핵을 용인한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또 한국의 핵무장론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떠밀려 핵무장론이라는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작 조용한데 워싱턴의 전직 관료 또 공화당에서 이제 한국 핵무장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핵무장이라서 우리가 핵을 바로 개발하기보다는 나토식의 핵 공유라고 그래서 미국의 핵을 우리 미군 부대에 갖다 놓고 공동 사용한다든가 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확장 억제 전략만 갖고는 북한 핵 위협을 러시아가 뒤에서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막는 데 한계가 왔기 때문에 예. 이제 나토식 핵 공유 등 다양한 방안을 좀 더 공론화하자는 바람이 워싱턴에서 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 사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가 좀 주목이 되는 게 한미일 연합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여기에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한미 훈련, 미일 훈련을 합동으로 해서 3국이 다영역 수중, 수상, 공중에서 3군 합동훈련을 최초로 하는 것이 프리덤 엣지 훈련입니다.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예정이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북러가 이 훈련을 보고 바로 대응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훈련의 수준이 어느 정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자신들의 대응 카드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한국과 러시아 또 북한 그리고 중국까지 좀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좀 시험대가 혹독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